지난 1월 2일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 화재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막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 그냥 시장 봐가지고 와서 그 껌껌한 저쪽에 보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화재의 상실과 슬픔을 이겨내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들. 좀 걱정되는 건 지금 그것 때문에 친한 상인들도 그렇고 거기 1층 상인분들도 그렇고 좀 화재 피해 많이 입으셔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뭐 좀 생계가 막막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긴 해요. 사실 장사를 저만 이렇게 다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 말씀 많이 하시고. 예전 시장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힘을 내 장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어머니 현재 씨와 아들 주한 씨. 이들은 서로 믿고 지지하며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을 향한 이들 모자의 희망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원주 중앙시장 2층에 자리한 미로 예술시장엔 어머니와 아들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 있는데요. 일찍이 손님 맞이로 분주한 어머니 현재 씨와 아들 주한 씨. 통후추 있어야 되죠? 아니 너 후추 이거 굵은 후추 같은 거. 사야 될 것 같아. 식용 저거는 내가 뭐 식초 이런 건 샀어. 베이컨. 오늘 아침에. 계란. 서로 역할을 나눠 장사 준비를 하는데요. 2년 전 이곳에 문을 연 이래 매일을 반복해온 이들의 일상이죠. 두부로 마요네즈 만든 걸 한번 먹어봐. 어디가? 저 소스 저. 두부로 마요네즈 만들었다고? 두부가 알아서 마요네즈를 안 넣고. 난 거기 있는 마요네즈 이게 안 써. 두부 마요네즈라고? 저거에 두부하고 요구르트하고. 이런 거에 점성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부의 점성이 그러니까 마요네즈처럼 점성 생기려면 식용유를 좀 넣어서. 어머니의 숙련된 손맛과 아들의 열정이 더해져 이들만의 맛있는 레시피를 펼쳐내고 있는데요. 가족이라는 환상의 호흡으로 손님들의 음식을 차려내는 중입니다. 제가 이게 원래 청년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기 이제 미로 시장에 입점하게 됐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재료 준비하고 이런 걸 도와주시다가 점차 이렇게 어머니 식사를 드시러 오시는 상인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그게 이제 일반 손님들까지 늘어나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 상인들보다 이제 일반 손님들이 더 늘어나게 돼서 그때 같이 어머니도 이제 낮에 파트를 하시고 제가 밤에 파트를 하는 식으로 나눠서 이렇게 장사하는 게 정해지게 됐어요. 이곳은 낮과 밤 시간에 따라 두 얼굴의 가게로 탄생되는데요. 낮엔 어머니 현재 씨가 밥집을 운영하고요. 해가 지면 아들 주한 씨가 그만의 음식과 분위기로 손님들을 맞이한다고 해요. 생강에다가 이거를 싱겁게 하면 고등어는 못 먹어. 간이 안 배서. 나 나중에 이거나 기본 한대로도 해보고 싶은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잖아. 그게 뜬물하고 엄마 고추효소 넣고. 고추효소 좀 조금만 주면 안 돼요? 아, 형 물이 많잖아. 넌 뭐 여기까지. 아, 저거 매실 아니었어? 봐봐, 여기 씹어보면 이거 고추효소란 말이야. 그게 고추효소야? 고추 있네. 근데 내가 막 쓸 수가 없지. 엄마가 쓸 줄 아니야. 뭐야, 밥한다. 여기 고추효소 저기 씨가 붙었잖아. 그걸로 팥 먹으면 맛있더라고. 맛있지. 주한 씨는 어머니의 요리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머니 현재 씨의 요리는 정확한 계량이 아닌 눈대중, 손대중으로 하다 보니 아직은 전수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는데 어머님 약간 계량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감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난 그때 이거 넣을까 이래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안 돼. 근데 이제 힌트는 얻죠, 힌트. 천지 생각하면서 그때. 힌트 얻으신 걸로 다시 막 실험해보시면서 맞추는 그렇죠. 한 10번 중에 9번은 이상한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괜찮은 게 나와요. 그리고 아무리 해도 그 맛이 안 나와요, 저는.
요리에 대한 모자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손님들 밥상이 차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게가 위치한 미로 예술시장은 사실 예전만큼의 활기를 찾긴 어려운데요. 바로 지난 1월 2일 발생한 화재 때문이죠. 저는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어머니는 그때 한참 이제 낮 점심 점사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다 이렇게 전화가 와서 어머니를 일단 전화로 말씀드려서 나가시게 하고 제가 제 차를 끌고 급하게 왔는데 불이 엄청 크게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예전에 좀 불이 난 적이 있어서 어머니나 저나 그런 화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어머니 좀 더 많으시고 그래서 일단 어머니가 그때 진정을 못 하셔서 병원 모셔다 드리고 저는 이제 와서 상황 보고 했는데 그때 많이 놀랬죠. 새해 시작부터 큰 상심을 안겨준 화재. 한평생 시장터에서 살아온 상인들부터 젊음과 꿈을 건 청년 창업인들까지 화재는 이들에게서 한순간에 많은 것들을 앗아갔죠. 이제 내 삶에 있어서 아주 행복한 부분을 한 자리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참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화재가 나고 막 이렇게 돼서 이제 또 이제 막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울었어요. 진짜 울었어. 그냥 시장 봐가지고 와서 그 껌껌한 저쪽에 보면 가슴이 울컥해가지고 아, 참 너무 그냥 좋았는데 행복했었는데 이게 뭔가 싶은 게 속상하더라고. 엄청 많이 속상하더라고. 현재 시장의 모습에서 말해주듯 화재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남아있는 상인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요. 화재의 슬픔을 이겨내고 시장 살리기에 나선 사람들. 오늘은 저희 이제 2층에 저희 중앙시장의 화재 이후에 저희 미로시장을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하면 또 살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 상인분들하고 다 같이 이제 이런 뭐 어떤 그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미로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화재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확연히 줄어든 상황. 미로 예술시장의 청년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활성화 부분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이런 큰 재난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도울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난 안전 대책부터 빠른 피해 복구와 손님들 유치 문제까지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이들 또한 해야 할 일들이 태산입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낮에 이제 공방 사장님들 하시는 분들은 좀 딱 시간을 딱 지켜서 지금 당분간만이라도 좀 시간을 지켜서 딱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녁 때는 또 저녁 때 나름대로 주정하시는 사장님들이 또 이렇게 영업을 활기차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면 계속 손님들은 올 것 같거든요. 낮에 오면은 그 낮에는 그래도 환하고 사람이 있어요. 밤에는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냥 거기 사장들만 돌아다니고 없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또 낮에는 뭐 불 켜놓고 술집들이 켜놓는데 밤에는 공방부들이 많이 꺼놓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아무도 없고 조용하니까 낮이나 밤이나 지금 사람들이 여기 해요라고 물어보는 거지 좀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는데. 화재의 여파로 그을린 시장의 얼굴과 이들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다시 환하게 단장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 힘을 모으고 있는 청년 상인들. 거기 쓸고 닦고 하면은 한두 시간 정도 시간 잡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공지를 밴드에다가 확정 공지를 할 테니까 주변에도 한번 좀 전파 좀 해주세요.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제가 그리고 단체 문자도 한 번씩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러면 청소를 대청소를 한번 하는 걸로. 물론 시간은 더디겠지만 이들에게 찾아온 아픔과 시련이 앞으로 더 나은 꿈과 행복으로 이어질 거란 희망으로 이들만의 새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주시 신림면입니다. 이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 현재 씨가 살고 있는데요. 가게 식재료들을 준비하는 현재 씨. 이곳에선 재래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저기 가게에 우리는 차를 항상 내놔요. 그 차를 재료를 사서도 해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내가 우리 집에서 하는 걸로 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걸 덮어가지고 볶아서 내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차 많이 해요. 깊은 차 맛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극정성, 시간과 공을 더해 옥수수차를 만드는 중인데요. 이는 음식에 대한 현재 씨의 한결같은 고집입니다. 사서 하시면 편하실 텐데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믿지를 못해 사는 것들을. 그리고 마음이 개운하지가 않아 사는 것들을. 좀 내가 직접 해야 다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내가 해야 마음이 개운하고. 직접 농사지은 귀한 재료에 전통 비법과 정성까지 더해 만든 이 정직한 노하우가 바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녀의 비법이겠죠. 이렇게 얼마만 볶으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볶아야 돼. 하루 드시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한 번 볶고 마는 거니까 괜찮은데 돼지감자라든가 우엉이라든가 또 저런 사냐초 해서 해는 거는 꺼냈다 놨다 꺼냈다 식혔다 또 하고 진짜 6, 7번씩 구중구법까지는 못 해더라도 6, 7번씩 하면은 하루에 한 5-6시간을 볶을 때가 있어. 그러면 팔 아파요. 근데 이제 내가 요새 이제 하도 이런 걸 일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절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만하라고. 식구들이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식당 일을 하며 여유도 없고 몸이 고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지난 잊지 못할 힘든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죠. 한 3, 4년 전에 3년 됐나? 4년 됐나? 우리 집이 화재가 다 나가지고 여기 황토방하고 여기하고 집이 다 전소가 돼. 지금 막 자국이 있잖아 저런 데서. 다 탔어 완전히. 벽만 놔두고. 그 찌끄레기들이 나무들이 다 그거 헐어낸. 그래서 나무들이 험해요. 이런 거 저런 거가 다 살림살이 이런 거 다. 소파 그거였던 건데 다. 그래서 불이 무서워요. 그래서 요번에 미로시장 불났을 때 놀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2016년 집이 전소돼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화재 이후 건강까지 나빠져 힘든 나날을 겪었죠.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현재 씨. 그때도 이제 거기 미로시장이 아니고 다른 데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차 끌고 막 정신없이 오는데 벌써 오는데 뭐 불이 하늘을 찌르더라고 벌써. 에휴 뭐 참 얘기하면 참 속만 상하고. 그래서 이 불 때는 건 사실은 엄청 벌써 불난 생각만 하면 말도 더듬어질 정도로 불 때는 건 참 안 좋아하는 것 중에 엄청 좋아했던 일인데 많이 무서워서 정말 엄청 큰
근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겪어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한 사건이었는데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가족들이 합심해 뼈대만 남은 집을 조금씩 모양새 갖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을 못 담궜어요. 여기 황토방인데 황토방이 다 타버리는 바람에 장을 띄우질 못해가지고 매질 쏘서 띄우질 못했어. 그래갖고 이게 지금 장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다 쓰고 지금 간장도 필요하고 간장 갖고 우리 맛간장 만들고 그랬는데 살림살이들이 내 맘 같지 않으니 주부로서 이보다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최근에 매주를 띄울 수 있어 참 다행이었죠. 장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발효 음식 중에 또 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매주를 못 쓴다는 것은 장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원을 해서 진짜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안 되는 사람을 아주 급하게 힘들게 해서 매주를 썼는데 늦게 썼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원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써야 했는데 12월 말경에 써가지고 지금 난로를 아주 세게 떼가지고 지금 급하게 말리고 있어야 정월달까지 얼른 내 정월장을 담글 수 있어요. 아들 주한 씨가 찾아왔습니다. 주한 씨의 결혼 이후 서로 떨어져 살고 있죠. 그건 또 뭐야? 차. 근데 무슨 차? 이게 뭔지 알아? 대추랑 뭐야? 대추랑 저거 오네? 아니 근데 매실. 매실이가 있어. 매실 아니야 저거? 하얀 건 뭐야? 요즘 가족의 주 대화는 바로 화재 이후의 가게 운영인데요. 경기도 안 좋은 데다 화재 여파가 워낙 크니 앞으로 장사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우선 장사하는 거 신경을 좀 쓰고.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새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너무 나쁘다는데. 아니 불나가지고 그게 제일. 근데 왜 안 오는 거야? 불나는 거하고 그거하고 이제는 자리 잡을 때가 그 연주를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일주일 정도 닫았으니까 그걸 아니 그게 있다니까 확 그 불난 시점 기준으로 지금 다른 가게들 다 한가해 같이. 인스타가 있잖아. 인스타가 있어도 잘 안 보지. 안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근데 시간 문제. 조금만 기다리고 그냥. 우리만 그런 건 아닌데. 시간 문제지. 공방 낮에도 한가한 데잖아. 조심해서 그 사람들 요새 엄청 예민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엄청 조심해야 되고. 아직 화재로 가게를 열지 못하는 상인들도 있다 보니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에도 고민해 보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대화가 부쩍 많아진 가족들. 통해서 막 그렇게 도와주겠다. 어머니랑 아들 사이여서 좀 싸우거나 싫은 소리 하거나 이럴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안 마주치려고 그래서 안 마주치려고. 아니 성격이 똑같아서. 그런데 음식 장사라는 것을 내가 평생을 음식 일이나 음식 장사나 평생을 하면서 하는 거를 원치는 않았어요. 진짜 싫더라고. 그리고 왜 해가지고 저렇게 내가 겪었던 그런 것을, 왜냐면 그걸 너무 알잖아. 나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해서 그냥 남들같이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하면 되지. 근데 뭐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인정은 하고 내버려 두는데 안 하길 바랐어요, 사실은. 식당 일을 오래 해온 만큼 그 고충을 잘 알고 있다 보니 자신과 같은 고생길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안쓰러운 만큼 대견도 하고 이젠 아들에게 의지도 많이 한다고 해요. 뭐랄까, 원래는 가장 가족들이 이제 뭉쳐야 된다. 같은 일을 하면은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한 식구가 합심해서 하면은 인건비도 덜 나가고,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식구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제 그래서 이제 처분했고, 지금도 모든 일은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항상. 그래서 둘이 할 때도 그렇지만 또 뭐 가족이고 모자지간이고 뭐 이러니까 뭐 서로 오해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뭐
또 각자 열심히 하니까 보긴 좋습니다. 예. 원주 중앙시장. 오늘 야채 몇 가지랑 그다음에 바지락하고 뭐 버터, 빵 뭐 이런 소스 몇 가지 사야 돼요. 두부랑. 오늘 장사할 음식 재료들을 사기 위해 부지런히 전통시장 상점들을 도는 중인데요. 사리면으로 하나만 주세요. 네, 사리 2개 주세요. 없으시면 그냥 내일이요? 그러면은 오늘 이것만 주세요. 그랑 케첩도 이만한 거 큰 거 하나랑.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주한 씨. 가격도 싸고 신선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내일 바지락 좀 주문해도 돼요, 그럼요? 혹시? 바지락 세 봉 되나요? 혹시? 주문 될까요? 그래도 그거 작게 사니까. 시장에 오면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인정 듬뿍 담아주는 매력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보통 전통시장에서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주 그러니까 올해 한 가게나 이렇게 몇 군데를 가다 보면 그분들이 뭐 덤도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가 매일 물건들이 끊어온 집이 많아서 재료가 신선해요. 그래서 손님들도 저도 장을 매일 보기 때문에 손님들도 재료 신선하다고 많이 하고요. 열심히 하루를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곳. 이곳 시장 덕분에 사람 사는 냄새도 덤으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명란이 제일 맛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몰라. 요새 이런 사람 없어. 옆에서 보시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착실한데. 생긴 것도 잘생겼어. 아니요, 그만 안 돼요. 그런 말씀 안 돼.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주변 상인들에게 칭찬도 받고 고마운 인심도 얻어 돌아갑니다.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시장 상인들 덕분에 오늘도 기분 좋게 장사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언제 와요? 네, 자제분들. 양손 무겁게. 자제분들, 따님들. 누가? 따님은. 방황이잖아. 따님이 더 키가 크요. 따님이 더 키가 크네. 따님이 더 키가 큰데. 네, 고생했어요. 자, 이젠 주한 씨의 청년 식당으로 다시 문을 여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재료 정리를 합니다. 정보만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이에요. 오늘은 뭐 고기도 안 샀고 야채랑 그냥 두부 뭐 이렇게랑 조금밖에 안 산 거라서 원래는 제가 쓸데없이 메뉴를 많이 늘려놔가지고 좀 장 볼 게 꽤 많은 편이에요. 많을 때는 진짜 한 박스로 이렇게 들고 와요. 작고 아담하지만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자신의 주방에서 매일 맛있는 승부를 펼쳐 보이는데요. 젊음의 열정을 오로지 요리에 걸고 있는 주한 씨. 음식을 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음식 하기 전에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뭐 1년 정도 생활하다 돌아와서 그리고 다시 바리스타 커피 쪼기를 옛날부터 하고 싶어서 커피 쪼기를 했다가 좀 커피는 나중에 나이가 좀 든다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딴 걸 더 나이가 젊을 때 딴 거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이쪽 음식점 일을 해보고 싶어서 도전하게 된 것 같아요. 졸업 후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바리스타로서의 삶을 산 주한 씨. 그리고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며 커피에 푹 빠져 살아왔는데요. 더 나아가 자신의 맛있는 음식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던 그는 이렇게 식당을 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손님이 좀 있는 편이에요? 미로시장이 불나기 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아직도. 근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리시는 경향은 있었는데 그래도 전에는
거의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럴 틈도 없었고 뭐 사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진짜 그 저희 처제가 같이 일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면 그냥 한가한 편이에요. 화재 여파로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단골 손님들 덕분에 식당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손님이 좀 많이 더 늘어난 느낌이에요. 저번 주에는 불난 여파 때문에 좀 손님이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는 손님분들이 다시 조금씩 단골분들도 다시 오시고 이제 원래 저희가 미로시장이 다 닫혀 있다고 이제 다들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다시 돌아오고 계신 것 같아서 약간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근데 좀 회복되는 만큼 빨리 다른 저쪽에 불이 직접적인 피해 입으신 분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서 그분들도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예전 시장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그저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중입니다. 주한 씨의 식당은 밥은 물론 술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근데 아파트는 너무 상황이 좋긴 한데 깔끔하고 그래 좀 잠을 못 자요. 저는 여기 마감하고 1시 막 이렇게 되고 잘 때 되면 3시 막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한 10시 정도까지 자잖아요. 10시, 제가 거의 한 10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10시까지 자야 되는데 아침 막 9시부터 막 방송 계속 나오고 막 이상한 사람 막 계속 오고 막 와가지고 띵동한 다음에 예? 네. 여자분 계세요? 뭐 이러면 없어요. 그래서 막 잠을 못 자요. 한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단골 손님들과 허물없이 대화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주한 씨. 그가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행복이 바로 이처럼 가까이 나누는 손님들과의 소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장사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손님은 거의 다 오신 것 같은가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더 이상 안 오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0시 반 정도 되면 손님이 요새는 많이 끊겨요, 빨리. 불난 이후로. 전에는 집에 너무 늦게 들어가서 막 그런 적도 많았는데 요새는 조금 일찍 끊기네요. 긴장과 설렘으로 맞이한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되네요. 하지만 다시 또 분주해진 주한 씨. 손님을 맞이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가게를 정리하는 중입니다. 보니까 거의 오픈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야 돼요. 어머니가 아침에 장사하시니까요. 또 어머니도 가실 때 저번에 가실 때처럼 어머니도 딱 정리 마감 다 하시고 가시고 저도 하고 그래야 어머니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셔서 일이 좀 줄어드니까 아침은 되게 바빠요. 저는 이제 장 보고 와서 뭐 비슷하겠지만 근데 어머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점심시간이라는 타임 리밋이 있어서 어머니는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요리하시기 바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거를 안 해놓고 그대로 마감을 안 해놓고 가면 어머니가 다음날 되게 힘드세요.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해야 하니 식당과 씨름한 고단함을 풀 겨를이 없는데요. 말끔하게 정리를 한 후 오늘의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일매일이 아쉽죠. 좀 오늘 아쉽게 대접해드렸던 손님들도 그렇고 아니면 좀 더 빵긋빵긋 웃으면서 일을 할 걸 그랬다 이런 것도 있고 안주는 뭐 실수가 있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반성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조금 계속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가게 하면서부터는 거의 혼잣말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일은 시장에 오늘보다 더 맛있는 행복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휴일을 맞아 한 카페를 찾은 주한 씨.
친한 동생이 이제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이제 일을 하다 카페를 오픈하게 됐는데 뭔가 좀 조언해줄 게 있으면 조언해주고 저도 되게 보고 싶었고 그리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러 왔는데 모르겠어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와서 봤는데 되게 옛날 처음 장사할 때 준비할 때 생각도 나고 되게 경사스러운 것 같아요. 커피에 대한 관심과 실력이 남달랐던 그는 동료 바리스타들에게 믿음이 꽤 두터운 편인데요. 컨셉을 정하고 음료를 신경 쓰고 음료를 더 집중하고 그거는 이제 디저트는 신경 쓰기에 대해 약간 한두 종류만 약간 컨셉 하나만 이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이 하더라고. 나는 사람은 되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일만 많아져 일만. 맞죠. 이거 하나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가 막 여러 개니까 편하게. 카페 메뉴와 커피 머신 세팅 등 카페 마케팅과 관련해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커피 추출 과정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주한 씨. 조금만 더 굵으면 되겠다. 조금만 더 굵으면. 지금 어떤 거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추출, 그러니까 원두 굵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 세팅을 본다 그러거든요. 이 머신이랑 얘랑 이제 그 맛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그 음식으로 치면 간을 잡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굵기를 어느 정도로 갈 건지, 그다음에 어떤 힘으로 얼마큼의 압력을 줘서 추출을 할 건지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워낙 잘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남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같이 취합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는 그런 지금 걸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두 입자 굵기부터 투입량과 온도 등 여러 조건들을 적용해 계속해서 커피를 내리는 주한 씨. 다시 이쪽 세계로 올까 봐. 그지? 신맛 확 돌지? 괜찮다. 난 이게 좋은 것 같아, 아까보다. 이제 투샷으로 기본을 잡아서 제가 한 샷만 넣어서 그렇지 맛 자체는 향도 그렇고 괜찮아요. 바디감도 있고. 신맛 확 도네. 그렇게 말다하지도 않고. 내가 신맛을 좋아해서 좋다. 신맛 확 돌다. 되게 신데? 커피와 창업에 관해 후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한데요. 앞으로 이곳이 커피 향으로 늘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인테리어도 아직 안 잡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좀 보완해줘야 될 것도 많이 보완을 해주시고 메뉴 같은 것도 지금 저는 이것만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매장 얘기도 해주시고 뭐 다른 지역 얘기도 해주시니까 그걸로 조금 제가 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워낙 잘해서 그냥 쓸데없는 잔소리 한 것 같아서 좀 키우기로 했는데 어떻게? 카페 운영에 대한 조언을 끝낸 후 이번엔 또 다른 지인을 만났는데요. 이번 시장 화재에 피해를 입은 동료 상인이라고 해요. 지금 4개를 나왔는데 거기를 저번 한데 엊그제 회의 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이제 거기 잔해 청소나 이런 거는 이제 시에서 유명해서 할 것 같아. 시장 측에서도. 그거 내일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정원이 오늘 가요. 그래서 폐기물 로 내놓으면 폐기물은 일단 처리해주겠다. 복도로 내놔. 내가 물어봤거든. 그래서 안은 치워줄 수 있냐? 안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인가? 내가 여쭤봤더니 이제 그건 아니고 가게는 다 따로 이렇게 해야 된대. 안 그래도 준수가 뭐 냉장고랑 뭐랑 다 내놓자고 연결돼 있는 거 말고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내놔도 되나 해서 정원이랑 나랑 내놓으면 안 된다더라고요. 냉장고가 작동이 아예 안 돼? 모르죠. 전기가 안 들어오고 불을 맞은 상태라서 확인이 안 돼. 근데 이게 마르면 어도 되긴 할 건데. 근데 얼구만 이랬어가지고 괜찮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일단 체크를 해봐. 건질 수 있는 거 먼저 봐야지. 현재 시장 화재 피해와 복구 상황, 그리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대책 문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데요. 저는 나동 상인이고 이 친구는 이번에 화재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동 상인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친했던 사이라서
같이 뭐 밥도 잘 먹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이러던 친한 동생인데 이번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뭐 그 장사하실 때는 뭐 두 분 자주 보셨나요? 미로시장에서? 그럼요. 맨날 봤죠. 매일 봤죠. 오늘 장사 어땠는지, 장사 안 됐네, 잘 됐네 이러면서 술도 거의 자주 마시고 밥도 자주 마시고 먹고. 집에서 자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이제 원래 계획이 쉬려고 하는 초창기니까 자고 있는데 오전에 전화가 계속 오더라고요. 뭐지 하면서 그냥 끊고 잤는데 이상해서 핸드폰을 딱 보니까 재난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전화해봤더니 불났다고 시장에. 그래가지고 뭐 씻지도 않고 그냥 나와가지고 시내에서 들어가지도 못하니까 돌보고 있었죠. 부푼 꿈을 안고 창업을 시작한 이들에겐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인데요. 게다가 아직 피해 복구와 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월까지 뭐 안전진단 검사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D등급이 나오면 이제 거기를 다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복도나 이런 데를 다시 재정비를 할 거래. 제 생각에 D등급 없나고 봐야 되지. 그래서 지금 다들 D등급이라도 나오길 바라고 있거든. 2등급이 나오면 허물어야 된다. 3월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동안 모든 피해 상인들이 가게를 열지 못하니 당장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화재 이후에 이제 좀 뭐 복구라든가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좀 서 있는 상태인가요? 가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뭐 복구 계획 자체를 세울 수가 없는 게 일단 안전진단이 끝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뭐 폐기물 처리하라고 들어가라고 하지만 엄연히는 지금 출입 통제돼 있거든요. 안전진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가게를 저도 2번인가밖에 못 봤어요. 잠깐. 그래서 뭐 어떤 계획 세울 수 있는 자체가 아니라서 일단 안전진단이 나와야 가게에 대한 거는 뭐 어떻게 할지가 나온 것 같아요. 당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그 화재 피해 나신 분들은 가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예 방향을 못 잡아요. 그 가게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그게 나와야 일단 알 것 같아요. 현재의 충격과 슬픔이 가시지 않지만 희망으로 새단장한 시장의 모습을 기대하며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봅니다. 그 시각 어머니 현재 씨가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녀의 식당엔 정해진 메뉴가 없는데요. 오늘 메뉴는 뭐예요? 오늘 이 두부 짜글짜글 지져서 낸다 그래갖고 두부를 짜글이 하고, 어저께 나물 삶은 거 나물 메뉴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고 우린물, 이건 항상 표고를 기존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우렁이 넣고 어저께 삶은 우거지 시래기 넣고 할 거예요. 오랜 주부의 경력답게 노련하고 야무지게 재료를 준비하는 현재 씨. 손수 키운 재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손질해 다듬는 중입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 집에서 해서 건조해놨던 표고예요. 맛을 좌우하는 그녀의 결정적 비법이 바로 번거롭지만 가능한 한 직접 재배해 생산하는 식재료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거의 다 직접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뭐 이런 들깨, 야채, 두부는 예전에는 뭐 한다고 두부도 해서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하고 농사가 이제 콩심을만큼의 저거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두부는 그냥 저거 하는데 웬만한 양념은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양념은 고춧가루까지 기름 짜오고. 신선하고 귀한 재료에 깊고 진한 그녀의 손맛이 더해지니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현재 씨 또한 요즘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같이 장사하시던 분들이 또 이제 화재 이후로 못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많아요. 아니, 예, 못 하시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건데 진짜 맨 처음엔 장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냥 미안하고 그냥 좀 그랬어요. 빨리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돼서 회복돼서 같이 엄청 재밌었거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피해 상인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현재 씨. 하지만 멈추지 않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 시장으로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들 것이고 그렇게 곧 다 같이 안정과 웃음을 되찾을 겁니다. 이제 준비 다 끝나신 거예요? 네, 이제 퍼서 담아놓고 이제 손님들 기다리면 돼요. 그냥 항상 기존에 오셨던 손님들이 있으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음식이 맛있게 됐으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자, 드디어 그녀의 정성과 손맛으로 완성된 음식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아 손님들의 입을 즐겁게 하는데요. 아니 우리 두바이 놀러 가려다가 사막 가서 사막 체험 좀 한번 하려고 별 보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이쁘대요. 진짜 내가 원래 우리 집도 좀 맑은 날은 그렇거든. 그래서 갈라 그래서 4월달에 다 계획 잡아놨는데 무지하게 덥대. 4월부터 맞나? 그렇다. 4월에 무지하게 덥대. 스스럼 없는 대화 덕분에 손님들은 더욱이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밥맛을 즐길 수 있는데요. 오전 내내 수고로움을 마다했지만 오늘도 음식에 대한 손님들의 표정은 더없이 맛있게만 느껴지네요. 일주일에 점심은 꼭 가능하면 여기서 먹을 수 있대요. 제가 다른 데서도 먹어봤는데 여기서 뭐 과식을 해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일단. 근데 사장님이 나름대로 비법이 조미료 안 넣고 발효 자연적인 걸로 다 음식을 만드셨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먹었을 때 부담이 없고 또 하루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쭉 오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 공방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음식 만든 냄새가 자꾸 나니까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약간 건강하게 많이 만들어주셔서 옛날에 부모님이 했던 음식 맛이 난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가게에 홀로 앉아 책을 보는 현재 씨. 얼마 전 출간한 자신의 책이라고 해요. 이 책은 저는 원래는 이런 거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책을 낸다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우리 딸이 이제 작가예요. 엄마 그러면 엄마 농사 짓는 모습이라든가 엄마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식자재를 해서 가지고 오는지 그런 거를 좀 조그맣게 한번 책을 한번 내보자고 그런 소리 하길래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쓰게 된 동기예요. 그게 동기가. 현재 씨만의 요리 레시피와 함께 그 안에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그리고 그녀를 향한 딸의 단상이 담겨 있는데요. 요리를 통해 농촌 생활의 즐거움과 고단함도 함께 담아냈다고 해요. 언젠가 내 이름이 들어간 조그만 책이라도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 내가 책이라고 좀 쓴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 내 이름이 있는 그런 물건이 있을 거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그래서 크게는 쓰진 않았지만 그냥 행복하게는 썼어요. 행복하게는. 며칠 뒤 미로 예술시장의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찍 왔어요. 아이고 기분은 좋다. 네. 기분은 좋다. 뭐 으쌰으쌰한 것 같아서. 네, 안녕.
안녕하세요. 아유, 저보다 담도 덜 땡겨 왔어. 오늘은 화재로 인한 흔적들과 가라앉은 마음들을 말끔히 날려버리기 위해 상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남자 3명이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먼지를 쫙 썰어주시면 저희가 한 명씩 붙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3개조로 나눠요. 구역마다 3개조로 나눠요. 마대 하나랑 이렇게. 오케이. 오늘 미로시장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그 화재도 나가지고 좀 분위기가 침체돼서 좀 대청소하면서 좀 다시 새 출발하자는 의미를 담고 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기 아직도 활기차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상인들끼리 자체적으로 지금 결정해서 오늘 대청소하기로 한 날이에요. 네. 정성을 다해 쓸고 닦는 상인들. 겨울 내 묵었던 먼지와 화재로 인한 안타까움들을 털어내며 시장의 길목을 다시 환하게 열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가셔서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침 일찍인데. 네, 조금 많이. 근데 딴 것도 아니고 가게 시장의 일이고 그러니까 해야죠. 다들 또 피곤해서 나와서 하시는데 또 안 나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청소 덕분에 이들의 마음도 개운하고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깨끗해진 만큼 미로시장 골목골목마다 손님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다시 빛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는 들어오세요. 청소 후 조한 씨와 현재 씨 가게에 모여 차를 나눠 마시기로 했는데요. 화재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내는 동료 상인들이 있어 희망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상인분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청소하니까 기분이 되게 상쾌하고요. 먼지도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네, 되게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여서 대청소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청소하고 나면 손님분들께서도 오셔서 좀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미로시장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함께 감싸주며 시장의 밝은 앞날을 꿈꾸는 지금 따뜻한 봄날도 이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시 정상화돼서 모두들 제자리 찾고 다시 옛날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오고 가면서 정 쌓아가면서 옛날 모습 찾아서 다시 재밌게 장사하고 꿈을 이뤄나갔으면 다들 좋겠어요. 그게 제일 바라며. 그리고 보시는 분들 미로시장은 젊은 사람들이 꿈이 있는 장소예요. 그 꿈이 있는 장소만큼 최선을 다해서들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분들한테 힘이 돼 주셨으면, 그래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위로를 얻고 싶을 때, 한바탕 웃고 싶어질 때 우리는 사람이 있고 추억 속 묻어둔 이야기가 있는 시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현재 씨와 아들 주한 씨는 가족의 힘으로 원주의 삶이 고스란히 담아있는 이 시장을 지키고 싶은 건데요. 오늘도 손님들을 환하게 반기기 위해 정성과 온기 넘치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리는 중입니다.